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6월 18일 오후 4시에 미스테리 수사단 에피소드가 공개되었는데요. 저는 한 주에 하나씩 공개되는 건 줄 알았는데 6개 회차가 한 번에 싹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끝까지 정주행 완료했고요. 먼저 살짝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돈을 조금 더 많이 쓴 대탈출 느낌이 강해요. 사실 미수단만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대탈출을 본 사람들이라면 익숙할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탈출 느낌이 강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재밌다는 뜻이거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 그런지 확실히 돈을 더 많이 쓴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표현 같은 것들도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건 더 좋은 점 같아요. 대탈출의 영화 버전을 보는 느낌? 그리고 멤버 케미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첫 화 딱 보는데 어색함 없이 다들 너무 친해 보여가지고 첫 촬영 전에 그래도 좀 만나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나 했는데 혜리랑 도훈이 살롱 드립 나온 거 보니까 그때가 두 번째 만남이었대요. 첫 번째가 그 사전 모임 유튜브 영상 뜬 그날이었고 워낙 멤버분들이 다 친화력도 좋고 그래서 케미가 편안하게 나온 것 같아요. 회차는 6개였는데 3개 회차가 한 에피소드씩 해서 2개 에피소드가 나왔고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악마의 사제 리뷰해볼게요. 당연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처음에 무슨 방 같은 데 모여서 시작을 했잖아요. 멤버들이 다 모이니까 화면에 영상이 떴는데 무정부 국제조직 X 인베스티게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XIN 이제 조직원을 파견한 게 멤버들인 거고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오는 원인 불명의 전자기파 일명 X전파를 탐지하는 기계 탐사 장치가 있어서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현장까지는 공간이동 챔버를 타고 이동한다. 라는 게 이 미스터리 수사단의 큰 내용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딱 보자마자 대탈출에 SSA랑 타임머신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SSA도 딱 어떤 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기관이고 조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대신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공간이동 챔버도 이것도 누가 밖에서 이동시키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팍 왔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동 챔버의 제한 사항이 6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촬영 시간을 정해두기 위해서 한 설정이겠지만 이것도 대탈출의 타임머신이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암튼 첫 번째 해결할 사건은 도시 외곽에 한 공장 건물이 있는데 공장 소유주는 고기태라는 사람이고 과거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검거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당 공장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폐쇄된 상태인데 최근 한 달간 이 지역 관할 경찰서에 3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면서 그 세 여자분들의 사진이 떴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중간에 있는 여자가 지희 같은 거예요. 요고 출입반의 국지희요. 뒤에 얼굴 나오는 씬 보니까 지희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분이 여기도 나오고 여고 출입반에도 나온 것 같았어요. 여튼 이 3명의 공통점이 생년월일이 같은 거다. 2004년 6월 6일생이다 라고 해서 연관된 사건인 것 같다 라고 알려줬고 실종자 중에 한 명의 휴대전화 신호가 공장에서 끊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이 멤버들이 2가지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첫 번째는 공장 내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하고 두 번째는 실종된 3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 후 구출하는 것. 이렇게 2가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멤버들이 무전기랑 카메라를 챙겨서 공간이동 챔버를 타고 공장 안으로 갔는데 딱 챔버에 문이 열리니까 진짜 어떤 으스스한 공간에 도착을 했는데 벽에 피가 막 묻혀져 있고 흉기들도 막 있고 벽 구멍에는 벌레도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쪽 벽에 이상한 글씨 같은 게 쓰여져 있었어요. 창문이 뚫려져 있는 곳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밖을 보니까 밖에 무슨 흰색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강당 같은 곳에 모이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좀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구나 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 공간에서 어떻게 나갈까 하다가 이용진이 벌레가 있는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누르니까 문이 열리면서 그 뒤로 보안실 공간이 나왔죠.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몰래 율법이라고 적혀 있고 그 벽에 적혀져 있었던 문자로 글씨가 쭉 적힌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었는데 그 사제들이 있었던 강당이랑 기도실 그리고 3명의 여자가 잡혀있는 어떤 공간도 보이는 CCTV였죠. 서랍에서 마스터키 꾸러미도 찾았고요.
창고를 뒤지니까 유리병에 재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생강, 상어 이빨, 궁뱅이 등등 이게 무슨 어떤 행위에 사용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게 사료가 있었죠. 한쪽에는 뭔가 태운 듯한 흔적이 있어서 보니까 빨간 상자랑 지갑이 있었어요. 진실만 기자의 지갑이었는데 태워져 있는 걸로 보아 아마 이미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또 문을 열고 나가서 기도실로 가보니까 방들이 5개 쭉 있었고 방 하나만 잠겨 있었잖아요. 아까 찾은 마스터키 꾸러미를 가지고 맞는 열쇠가 있나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실 바깥쪽 문이 열리려고 해서 멤버들이 호다닥 뛰어가지고 각자 캐비넷이나 이런 곳에 숨었죠. 어떤 멜빵 바지 입은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쭉 둘러보니까 막 어질러져 있고 이러니까 뭔가 침입자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무전으로 침입자 확인해달라고 하고 마스터키 스페어도 가지러 간다고 하고 이제 이 남자는 나갑니다. 멤버들이 다시 기도실로 나가서 잠겨져 있는 기도실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괴성을 내면서 나왔잖아요. 저는 처음에 좀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월월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묶여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열었는데 그 진실만 기자님이었는데 완전 개처럼 행동했잖아요. 사료를 주니까 이렇게 입으로 바닥을 핥으면서 먹고 계속 월월하면서 기어다니고 그래서 저는 좀 고문을 해가지고 세뇌를 시켰나? 아니면 개처럼 행동을 안 하면 계속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정신이 좀 망가지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뒤에 나오죠. 암튼 기자분 볼 쪽에 또 문자가 적혀 있어서 그거를 사진을 찍고 목에 열쇠를 매달고 있어서 이용진이 진짜 개 다루듯이 해가지고 친해졌죠? 그래서 목에서 열쇠를 빼서 아까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메모리 카드랑 수첩이 나왔습니다. 진실만 기자의 기자 수첩이었는데 금성시 노진읍 파출소에 실종 신고 3건이 들어왔는데 고의적 납치일까? 아니면 의도된 실종일까? 공통점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모두 040606 출생이고 그래서 노진읍 소재 수상한 건물 탐색 필요. 노진읍 여관리 소재 폐공장 소유주 고기태. 20년 전 3탄구 여성 납치 사건 용의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 직권, 실종자 3인과의 연관 관계, 폐공장 잠입, 국장님 보고라고 적혀 있는데 국장님 보고라고 적힌 부분이 이렇게 찍찍 그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잠입을 했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 장에 몰렉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 악마 숭배. 그들만의 문자가 있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몰렉이 뭐냐 하니까 이제 사탄의 일종이라서 악마인 것으로 보이고 어린아이 인신공양이 필요하다. 실종자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처음 공간에 있었던 벽에 피로 쓰여졌던 그 문자 해석한 것도 기자 수첩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몰렉 is returning. 그래서 몰렉이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의 문자였죠. 고기태는 이 몰렉교의 사신, 교주였고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매주 일요일 집회 때만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사신이 있고 원로가 한 5-6명 있고 일반 신도가 있고 해서 집회 참석 인원이 100여 명이 되는데 그 집회 참석 인원 중에 실종자 3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11월 14일 3시에 1층에서 특별의식이 진행되는데 무슨 주술이 행해질 예정이라고 하면서 참석 신청을 했고 촬영해볼까? 라고 적어놓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몰렉 율법 액자에서 기자님 볼에 적힌 문자랑 똑같이 적힌 걸 찾아가지고 해석을 읽어보니까 배신자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자를 짐승처럼 만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이 수첩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20년 전에 고기태가 여성 납치를 한 그 사건의 용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종자들이 태어난 게 20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수첩을 확인을 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노트북이 있었죠. 그 문자로 힌트가 적혀져 있어서 그 문자가 어떤 원리인지를 알아야겠다 해서 분석을 하다가 이게 알파벳과 치환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알고 해석을 해보니까 Birth of Sacrifices, 즉 희생자들의 생일이었고 2004-0606을 치니까 노트북이 열려서 SD카드를 넣어보니까 주술 영상이 있었죠. 2명이 중간에 누워있고 막 뭐라 주문을 외치는데 그 분위기를 보아하니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느낌이었잖아요. 집무실에 맞는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밖에 회의실 쪽에 누군가가 와서 숨어있다가 이제 모니터를 보니까 그 흰색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랑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죠.
그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침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흰색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데 신도 중 모르는 자가 없으니 신도인 척 위장해도 금방 들킬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까 그 멜빵 바지를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한테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신은 교주, 즉 고기태였고 고기태는 굉장히 늙은 사람이었는데 현재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어서 멤버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재물들은 소각장에 있다라는 정보까지 얻었고 사신이 집무실로 들어와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고 비밀의 방 열쇠 한 조각을 벌레가 있는 통에 떨어뜨리고 갔죠. 그거를 꺼내가지고 모양을 맞추고 문을 여니까 안에 고기태의 시신이 관 안에 들어있었죠. 존박이 관 앞에 있는 무슨 주머니를 건드니까 현재 사신의 영혼이 이렇게 쓱 나타나서 말을 해주잖아요. 여기 신도가 아니냐, 여기 신도가 아니라면 해줄 말이 있다. 원래 자신은 몰래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죽어버렸다. 사신을 막아야 해요. 사신은 오래전부터 최후의 의식을 준비해왔어요. 바로 지옥문을 여는 의식. 몰렉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거예요. 몰렉이 재림하고 나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최후의 의식은 몰렉에게 선택받은 영혼, 오직 사신만이 주관할 수 있어요. 사신의 영혼이 없으면 최후의 의식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신을 막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사라지죠. 그래서 저 젊은 남자와 고기태의 영혼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아냈고 고기태의 육체가 아프니까 저 젊은 남자가 희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영혼이 바뀌는 게 진짜 실제 생긴 일이니까 몰렉이 재림할 것도 실제 벌어질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의식을 막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일단 재물을 구하자 해서 사도들 몰래 소각장에 갔죠. 그 실종된 여자애들이 흰 옷 입고 묶인 채 누워있었고 애들을 어떻게 깨우지? 하고 있는데 그 사제들이 들어와서 멤버들을 발견하고 이용진이랑 김도훈은 따로 데려가고 나머지 멤버들은 식료품 창고에 가둬버렸죠. 그래서 이용진이랑 김도훈은 재물들을 3명까지 해가지고 무슨 마차 같은 곳에 갇혀서 주변에 장작 같은 것이 둘러서 이렇게 쌓여졌고 그래서 곧 이거를 불태우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식료품 창고에 갇힌 4명은 우선 손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풀자 해서 가위 같은 걸 찾는데 이은지가 쇼츠에서 봤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 케이블 타이가 풀린다고 해서 막 해보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저도 쇼츠에서 한번 보긴 했거든요. 이게 진짜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튼 밤 깎는 가위를 찾아서 이 4명은 케이블 타이를 풀었고 환풍구 길을 찾아가지고 지나가 보니까 기자님이 영상을 찍었던 의식을 하는 장소가 있었죠. 벽에 족자가 걸려져 있어서 보니까 여러 주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영혼 교환술을 열어보니까 그 순서가 적혀 있었고 필요한 재료가 적혀 있었죠. 기자님이 찍어뒀던 그 영상이 영혼 교환식을 하는 영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어찌됐든 지금 이 최후의 의식을 막으려면 사신과 무언가의 영혼을 바꿔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 적혀있는 문구가 영혼을 교환하려는 두 대상 중 하나는 그 육신의 머리카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미 영혼 교환을 했던 사람이 다시 영혼 교환을 한다면 반드시 처음 그 영혼을 담았던 육신 혹은 머리카락으로 주술을 행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영혼이 고기태의 영혼이니까 그 젊은 남자 육체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고기태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4명이 주술에 필요한 재료랑 머리카락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그럼 이제 몰렉의 다른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김도훈이 손을 자물쇠랑 풀어가지고 여자애들 목에 적힌 몰렉의 다른 이름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모양을 불러줬고 그걸 적어서 영혼 교환식을 합니다. 이제 고기태의 영혼과 벌레의 영혼을 교환하는 교환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악마가 나오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영혼 교환이 딱 되면서 사신의 육체로 벌레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 사신의 육체가 쓰러지고 고기태의 영혼이 벌레로 들어가죠. 그래서 혼란한 틈을 타서 여자 재물들까지 구해가지고 다시 멤버들은 공간 이동 챔버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컴플릿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이 든 게 멤버들은 공간이동 챔버를 타고 그 장소로 온 거기 때문에 6시간 안에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거기에 여자 재물들을 데리고 타면 그 친구들은 이동이 처음인 건데 그럼 그 친구들은 6시간 안에 다시 그걸 타고 공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해결했겠죠?
그리고 그 기자님은 그냥 그렇게 두고 가는 건가? 다시 영혼 교환해줄 순 없는 건가? 좀 불쌍했어요, 그 기자님. 암튼 이렇게 에피소드 1이 끝이 났고, 여기서 혹시 좀 더 파볼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그 20년 전에 고기태가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납치 사건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파헤쳐보는 그런 소재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파보면 이 몰래교 종교의 시작점을 알 수 있고, 그걸 또 망가뜨려가지고 이미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이 모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건 추리 예능에서 단골 소재니까 또 편안하게 그만큼 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카메라 화질도 진짜 좋고 세트도 진짜 돈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잠수함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수함 에피소드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미스터리 수사단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장면이 재밌었는지 댓글로 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